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큰 강을 하나 건너서 다시 또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제 1단계에서 건넜던 강은 코로나라는 그 강제된 여건 하에서 생존 전략으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았던 것이고, 지금부터 나가는 새로운 길은 이제 코로나에 상관없이 줌이라는 집단 지식인의 토론의 장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구축된 이 줌방을 통해서 또 새로운 대화의 터전, 또 문화 지식의 광장을 구축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혀를 거듭하면서 변신을 하고 우리의 형태를 구축하면서 점차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는데, 우리 김인현 선생님의 그 굉장히 소중한 그 노력이 큰 바탕이 되었고, 또 720여 명의 참여하는 우리 모두 공동 경영인이죠. 공동 경영인들도 적지 않은 노고를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가 지금부터 나아가는 새로운 이 줌 지식 나눔의 방은 앞으로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100강을 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많은 횟수가 거듭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처럼 멋진 줌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우리가 지식 발전에 한 기초를 닦아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먼저 우리 김인현 교수님께 큰 치아를 드리고요. 또 같이 참여한 모든 우리 동반자, 주주들에게도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 그런데 이 줌방의 특징은 모든 주제가 바다를 전제로, 바다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런 지식의 나눔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올 때는 100강까지는 전반적인 우리 콘텐츠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좀 많이 나열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 우리가 정리한 그 각 장르별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결과가 좀 제안되고 또 진행되고 토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조금 달리 좀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지식의 내용이 서로 전달되고 토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형태가 계속 변화하고 발전을 해야 이 시간에 계속 참여할 의욕이 생기지, 비슷한 장르가 반복된다면 아마 실증을 느끼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걸 강요하거나 억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이 우리의 이 줌방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활기차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콘텐츠가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과 또 지식의 함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101강과 102강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101강에서는 금호타이어 물류를 소개하는 이정훈 차장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고 또 102강에서는 바다마을 인문학으로 김준 박사님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사실은 그 특정 주제, 특정 과제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문학적인, 문학적인 또 좀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프트 어프로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만나서 서로 토의하고 익히는 이 자리가 항상 모든 것을 포용하고 새로운 것을 태동시켜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말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은 교수님한테 또 덕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승은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또 100강을 축하해 주셨고 또 이렇게 100강이 지난 101강부터 이렇게 귀한 또 워딩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김인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환경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모임에 또 고문영 교수님께서 또 초대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웹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이제는 바다가 아닌 이승은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1세기는 플랫폼의 혁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플랫폼은 말 그대로 정거장을 만들거나 또 정거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플랫폼을 통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정말 바다 모임이 얼마나 귀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그 축적의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 또 해양 강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다양성보다 강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다뿐만 아니라 뭐 인문학, 철학, 법학 또 많은 분야에서 물류해양 조선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은 높이고 또 담장을 낮추어서 좋은 이웃을 만들어서 정말 바다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좋은 이웃들이 많이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 플랫폼을 사랑하고요. 또 저도 많이 배우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마지막 그 축사로 우리 고문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정말 우리 김인현 우리 선장님이 100강까지 이루고 이제 다음에 성강을 넘어서 만강까지 가기를 기대하는데 제가 그 하다 보니까 아라비안 나이트가 천일야화잖아요. 그래서 현대판 천일야화로서 정말 그거는 재미있는 얘기지만 이거는 훨씬 더 실사구시가 되는 그런 또 업그레이드된 천일야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민현 선장님이 우리 제 제자 우리 남구 낭토대학 박사과정 학생도 소개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 바다 포럼에 와서 제 제자도 만나고 또 조지원 기자도 만나고 다 제자들인데 그래서 덕분에 또 제가 제자들하고 또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또 이 바다와 관련해서 그저 이 안강은 우리 대표님이나 뭐 정필수 우리 박사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선장이신 우리 김민영 교수님이 이 배려 제가
영어 속담에 We are in the same boat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데 We are in the same boat of Captain Kim. 그래서 우리 김 선장님의 그 배를 같이 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천일야화, 천일 이야기를 그리고 더 넘어가서 여기에 젊은이들은 만일 이야기까지 만강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원합니다. 그동안 이끌어 주신 우리 김민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덕분에 김민영 교수님 덕분에 스승님 최희식 교수님은 제 중학교 선배님인데 중간에 만나기도 해가지고 김민영 교수님 지도 교수를 또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저도 네트워크가 많이 넓어져 가지고 굉장히 기쁩니다. 나중에 제가 초대해서 김민영 교수님하고 최희식 교수님을 따로 한번 만날 것을 예, 제가 오늘 공식 제안 드리고요. 오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 노고해 주신 김민영 교수님과 운영진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좀 세 분이 더 들으셨는데 시간이 좀 같긴 해도 마이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익성 그 선생님 가능하신가요? 김익성. 예, 김익성 학부모님. 한세희 차장님. 예, 교수님. 예,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세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초반부터 이제 이 바다 공부 모임에 참석은 하긴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중간중간 저희가 그 참석을 못해서 개근을 못했는데요. 그래도 정말 그 들을 때마다 항상 좋은 그리고 항상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배움들 제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101강부터 쭉 나가는 강의들은 제가 꼭 개근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동우 항해사님. 손동우 항해사 계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짤막하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100강 저번 주에 있었던 100강 이제 기념식에 참석했었는데 저도 처음부터 1강 때부터 듣지 못해서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개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유지하고 이끌어 주시는 모든 참석자분들과 그리고 발표자분들 그리고 김인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호연 법무관님. 김호연 법무관님 계세요? 안 계시면 우리 김진수 교수님, 목포양대학교 김진수 교수님 이 고정 멤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다른 일 있어서 밖에 있다가 예,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인사 말씀 간단히 하면 됩니다. 우리 100강 지나고 이제 예. 101강 하니까요. 소감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뭐 지난번에 카톡에 올린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 3년 전까지 상선에서 선장을 하다가 선장 경력으로 이제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선 선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고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중간에 지인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작년 후반기부터 듣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전 순수한 목적 하나였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워서 우리 학생들한테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 그 목적으로 여기에 들어왔고 늘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열정에 늘 감동하면서 제가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했을 때 늘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 모임을 이끌고 계신 김인영 교수님의 열정에 늘 존경하고 그 열정을 좀 배우고 싶고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열정들 제가 잘 배워서 우리 학생들 좋은 해운 인력으로 키워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국제물류학과라고만 돼 있는데 혹시 한종길 교수님 아니신가요? 그 국제물류대학 누구신지 좀 말씀하시면 됩니다. 백종실 교수님. 백종식 교수 아까 하셨군요. 아까 안 하셨죠? 안 했죠. 예, 백 교수님. 예, 안 했습니다. 좀 말씀하시.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도 지금 조금 늦게 참여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뭐 좀 자주 참석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100강을 축하드리고 우리 김영 교수님 하여튼 너무 열성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굉장히 이 바다 모임이 그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101강부터는 열심히 참석해서 그 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바다와 관련해서 뭐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께서 나와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은 복습 겸 또는 뭐 다른 분야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100강 마치고 101강 다시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정과 동일하게 또 열심히 또 안전하게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1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훈 금호타이어 우리 차장님으로부터 그 금호타이어의 이제 물류 상황 그리고 뭐 최근에 또 해상 운송 또 물류 쪽에 뭐 운임 관련된 부분을 또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처음이라 서툴러 다시 한번 확인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 1강부터 100강까지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여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또 아까 만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가기 위한 또 한 번의 여정에 첫 기항지로 선택받아서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물류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한 내용은 이제 머릿말, 타이어 기초, 또 저 생소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금호 타이어가 어떤 회사인지, 또 금호 타이어 물류가 어떻게 되는지, 또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 그리고 맺은 말 이렇게 간단히 준비했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금호 타이어가 이 바다 저자와의 대화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기 밑에 칸에 하늘색 칸에 보시면은 저희 지역별로 저희가 보통 크게 북미, 유럽, GEM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제 GEM은 이제 글로벌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중남미, 중동, 아주, 아시아, 대양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항구들 또는 또 뭐 대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기항하는 항구들을 저희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번역별로 5개씩 저희가 했는데 총 이제 35개 항구인데요. 이 중에서 각각 몇 개 정도 아시는지 한번 대략 한번 보시고 여기서 반 이상 정도 아시면 그래도 전 세계에 있는 포트들, 항만들을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뭐 북미 같은 경우는 주로 서안은 롱비치, 동안은 이제 사바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익숙한 항구들도 있지만 타이어가 필요한 항구는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에 뭐 정말 낯선 섬까지도 이렇게 이제 타이어를 이제 운송하게 되고 운송에 있어서 저희 물류 또 해상의 역할은 정말 뺄래야 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타이어에 대해서 저도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타이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제 다양성의 또 아름다움이라는 또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도 사실 타이어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타이어에 대해서 잘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타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이제 타이어가 공기에 들어간 게 처음부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공기가 주입된 타이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거쳐서 이제 차량의 종류도 많아지면서 뭐 트럭도 생기고 버스도 생기고 해서 타이어가 다양해졌고요.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대세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소음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술력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예, 지금 이제 전기차에 얼마큼 이제 타이어를 만들어서 공급하느냐, 이게 이제 기술의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차를 타지만 이제 차를 관리할 때 가장 아까운 비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타이어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또 분들이 타이어 교체 시기를 많이 늦추시고 다 교체를 안 하시는데, 사실 이제 타이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엔진이 좋더라도 그에 맞는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차의 어떤 기술과 또 안전성과 또 이제 승차감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타이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때 타이어가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정도만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용어 가운데 줄여서 OER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요. 예, OE는 쉽게 말해서 오리지널 이퀴먼트 타이어인데, 이제 신차가 나왔을 때, 예, 거기에 이제 장착되어서 나오는 이제 타이어인데요. 얼마만큼 유수한 브랜드의, 예, OE 물량을 많이 납품하느냐가 어떤 타이어 회사의 기술력, 그다음에 브랜드, 이게 이제 측정의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RE는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이퀴먼트입니다. 예, 차 수명에 따라 다르지만 타이어를 5년, 10년을 장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신차 타이어 시장과 또 교체 타이어 시장이 또 많이 다르긴 합니다. 예, 금호 같은 경우는 이제 RE, 그러니까 교체 타이어 시장에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오히려, 예, 한국 타이어보다 점유율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타이어에 보면은 이제 패신저, 그러니까 PCR, 저희 승용차, LT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중소형 트럭, TB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형 트럭, 이렇게 좀 타이어들이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에 따른 부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을 해서 올 시즌,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계절에 장착할 수 있는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고요. 이제 북유럽이라든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라 겨울에 이제 기온이 차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썸머 타이어랑 이제 윈터 타이어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기간부터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해야 되고 어느 계절부터는 썸머 타이어를 장착해야 되는데, 이거를 장착하지 않고 다니다 보면, 예, 이제 법률 위반이 돼가지고 이제, 예, 벌금도 내고 막 그러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이제 올 시즌이고, 이제 이 파인 홈이라든지 깊이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게 되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 같은 경우는, 예, 그 스팍, 핀 같은 게 박혀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예,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야. 이태원 들어간. 예, 그리고 이제 타이어 구조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바로 여기 부분이나, 이태원이잖아. 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트레드가 이태원 이제 들어가는 그럼. 뒷면의 부분인데요. 예, 이제 이 홈이 많이 달면 달수록 이제 안정성도 되는데, 보통 이제 타이어 교체할 때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어디가 쫓겨나. 교체 시기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차를 타실 때 홈에다가 500원짜리 한번 동전을 한번 넣어보시고, 예, 얼마만큼 판단하는 것도 타이어 교체 시기를 가늠한 부분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이어에 이제 여러 이제 섹션 와이드 단면폭 정도만 말고 이제 넣으면, 예, 그다음에 타이어 표기법이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SW 단면폭, 예, 단면폭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P가 되면 이제 승용차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속도에 따라서 또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뭐 다양한 이제 표시가 있는데,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DO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미국 운수성에서 필요로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미국에 납품하는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예, 저희 전 세계에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는 모든 타이어에 DOT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 이제 차를 타실 때 한번
이제 나의 장착된 타이어가 어떻게 이제 표시되어 있나 이런 걸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생산 공장인데 요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코드가 있어서 이제 이걸 보고는 어느 타이어인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제조일이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연도가 내 타이어가 언제 되어 있는지 뭐 구매하실 때라든지 또 교체하실 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나오려고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참고로 금호 타이어는 한국에 공장이 3군데가 있고요. 중국에 3군데가 있고 베트남 이렇게 미국에 있습니다. 이때 공장별로 이제 코드가 달라서 이 코드를 보면 어디서 생산된 타이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보시면 이제 DOT 넘버도 있고요. 이제 브랜드도 있고 이제 회사명이 있는데 네. 뭐 타이어가 어느 회사 타이어를 타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내가 타는 타이어는 어느 브랜드고 어떤 제조회사고 만들어진 게 언젠지 한번 보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제조 과정이 있습니다. 타이어 원재료로는 이제 카본이라든지 천연 고무, 네, 합성 고무를 이제 사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성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승용차, 트럭별로 좀 필요한 기술과 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성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몰드에 넣어서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또 만들기도 하고 검사하고 출하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과정입니다. 이제 원재료들을 넣어서 네, 이렇게 가공을 하고 만들어서 검사를 하고 이제 이게 몰드라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이제 빵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몰드별로 이제 타이어 이제 올 시즌별로 그 다음에 뭐 사이즈별로 이렇게 몰드 과정을 거쳐서 검사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출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 이제 이 물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타이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전 세계에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예, 타이어는 예, 전세 5대양 6대주를 통해서 예, 전 세계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요. 금호 같은 경우는 180여 개국 예, 이제 타이어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금호 타이어 마스코트인데 또로랑 로로인데 어디서 많이 보셨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특정 이제 영화관에 언급해서 그런데 CGV 가시면 이제 시작할 때 안내 이제 출입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스코트가 나오는데 이제 금호 타이어 마스코트여서 다음에 혹시 영화 보러 가신다면 이제 마스코트 보시고 한번 오늘 네, 얘기됐던 것들 한번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호는 이제 1960년도에 이제 세워져서 2년 전에 60주년을 맞이했고요. 뭐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금호 타이어가 대부분 아직도 이제 금호그룹 산하의 한국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있는데 예, 2018년도에 예, 이제 뭐 중국 공장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 이제 중국의 더블스타라는 타이어 회사에 이제 경영권이 넘어가게 됐고요. 참고로 이제 더블스타는 중국 내에서도 12, 22 사이권에 있는 이렇게 크지 않은 회사인데 네, 아무튼 네, 2018년에 그런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데 이제 전 세계 4대 어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가 웬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타이어가 이제 기술력도 필요하고 또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그거를 또 아름답게 잘 만들어내냐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예, 이제 시상하는 대회들인데요. 뭐 거기서 이제 뭐 여러 번 수상을 했다는 게 이제 기술력이 이제 인정받았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수의 자동차 회사에 신차 타이어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국내 뭐 현대나 기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득점왕도 하고 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금호 타이어가 이제 그 프리미엄 리그 토트넘 핫스퍼 이제 홈 경기할 때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네, 뭐 이번 월드컵에서도 네, 좋은 활약해 주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 그 본부가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럽에서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축구 쪽에 후원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이제 미국 쪽은 아무래도 이제 농구에 대한 열기가 많아서 이제 아틀란타 이제 홈구장에 이제 스폰서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팀들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제 예사로 이제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타이어 프로가 이제 금호 타이어 이제 브랜드고요. 네,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타이어 프로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에 570개가 있습니다. 한번 동네 지나다니실 때 타이어 교체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타이어가 뭐 다릅니다. 이제 뭐 일단 세단 같은 경우는 솔루스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좀 이제 속도감을 즐기고 싶다 하면 엑스타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윈터크래프트라는 특정된 이제 브랜드도 있고요. 각 차에 맞춰서 이제 맞는 그 브랜드를 장착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지션별로 타이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은 없고 그 차에 타이어가 장착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5대행 6대주의 여러 가지 거점을 통해서 타이어를 생산하고 이제 배달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2020년도 전 세계 이제 타이어 브랜드 회사 어떤 이제 규모 브랜드별 순인데요. 많이들 저는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 이제 미쉐린이라고 했을 때 이제 식당을 평가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타이어 회사더라고요. 프랑스계 타이어 회사. 예, 미쉐린이라는 회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지스톤이 있고, 예, 일본계 회사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카 메이커가 유명한 국가가 결국은 그에 필요한 타이어를 또 잘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미국, 네, 이태리도 있고요. 참고로 피렐리는 이제 중국 자본에 넘어갔었고요. 뭐 안타깝게 10위권 내에 이제 뭐 금호 타이어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당당하게 이제 한국 타이어가 국내 브랜드로 7위를 랭크하고 있어서 네, 자부심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1년 지난 자료여서 보여드리면 이제 금호 타이어는 전 세계적으로 한 18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넥센 타이어가 한 20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 20에 한국 브랜드가 한 3군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특성상 신규 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기술력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이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또 혹시 이런 자리가 있어서 소개하게 된다면 순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브랜드가 변하는, 여기서 새로운 브랜드를 보실 일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금호 타이어 물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과거 자료보다도 올해의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이는 이제 교체 타이어고요. O는 이제 신차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한국은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국에 총 10개가 만들어지면 한 4개 정도는 한국의 내수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요. 10개 중에 6개 정도는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출에 대한 이제 비중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북미로 나가는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한 40%가 북미, 이제 미국, 캐나다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GEM 쪽 지역이 한 28, 27%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착지 기준이고요. 선적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 공장에서 이제 반 정도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중국에서 한 20%, 베트남에서 한 20% 정도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관세 때문에 이제 한국의 많은 물량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내후년 되게 되면 베트남과 한국의 비중은 좀 역전이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타이어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교체 시장 타이어 부분이 거의 이제 전체의 한 96%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호 타이어가 북미 쪽 물량이 많아서 이제 북미의 어떤 이제 형태로 이제 물류가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메인 서한 항구는 이제 LA 롱비치 항구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유수의 선사들을 통해서 물량이 이제 한국까지 도착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각 저희 공장이 이제 LA에도 있고 그다음에 아틀란타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렇게 철도를 통해서 멀리는 뭐 시카고까지도 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내륙 트럭도 통해서 이제 각 창고별로 가고 또 일부 거래선들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이제 머스크에서 이제 다음에 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머스크에서 항공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부 이제 연구소로 가는 물량들은 일주일에 조금 소량의 물량이고 적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항공 서비스도 많진 않지만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내부
내부 이제 자료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제 물량이라든지 어떤 선임 수준도 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제 굴뚝 같았으나 네,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어서 네,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었던 실적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국적선사 비중이 제일 높아서 그래도 담당자로서는 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HMM이 25%로 제일 많고요. 머스크랑 코스코가 비슷한 비율로 전체 한 70%는 HMM, 머스크, 코스코 통해서 이제 물량이 진행이 되고요. 얼라이언스별로 봤을 때는 이제 HMM 속해 있던 디 얼라이언스가 한 30% 정도, 그다음에 오션 얼라이언스, 2M 이 순으로. 예. 뒤에 얘기하겠지만 얼라이언스 규모 중에서 사실 2M이 비중이 제일 많고 그다음 오션이가 던데 예, 저희는 같은 경우는 금호 같은 경우는 네, HM에 속해 있는 디 얼라이언스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80%가 이 3대 얼라이언스 통해서 예, 물량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선사별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HMN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비중이 제일 많고요. 뭐 일부 북미도 조금 적진 않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 선사다 보니까 예, 유럽 비중이 많고요. 예, 코스코 같은 경우도 예, 미국 북미 비중이 제일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21년도 자료인데요. 네, 이게 선사들 순위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제 2M이 비중이 제일 높으나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얼라이언스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얼라이언스마다 정착이 좀 다르고 또 특정 강점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로서도 한쪽 얼라이언스에 집중하기보다는 예, 3대 얼라이언스에게 좀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유사시에 예, 한쪽에 집중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고루고루 얼라이언스별로 선사별로 지역의 특징별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계 선사다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이제 점유율이 높고요. 오션 얼라이언스랑 디 얼라이언스는 이제 좀 균등합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제 MSC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에서 한 2위 정도 비중이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역전이 돼서 머스크가 선복수로는 또 다음에 보여지겠지만 머스크보다도 비중이 제일 높은데 MSC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요. 한국 화주들도 MSC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물음표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2M 비중이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회사들은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에 예, 저희 뭐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이븐 포인트였을 거예요. 넥센 같은 건 이제 적자였었는데 참 작년부터 2년 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물류비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됐고요. 이건 조금 과거 자료긴 하지만 작년에 그 코로나 초창기 때 대비 한 3배 정도 물류비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어차피 공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왔는데 18년도에 한 6%였습니다. 매출 대비 6%였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1분기에는 6% 되던 게 이제 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한 3배 정도가 물류비 때문에 이제 지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비도 보시면 이제 2018년도 한 6% 하던 게 지금 한 거의 한 2배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참 저희 타이어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수출 화주 기업들이 이 물류비 상승이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조금 타이어만의 특성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뭐 화주별로 단기 계약이 하는 이제 화주들이 있고 장기 계약하는 화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 업계 특성상 이제 보라색이 이제 미주 계약인데요. 미주 계약 같은 경우는 5월에 갱신을 하게 됩니다. 5월 1일부터 1년 동안. 그 이유는 이제 일본 회사들 회계 연도에 맞춰가지고 주로 5월 달에 갱신을 했었는데요. 아까도 타이어 순위도 보시고 자동차 카메이커들이 예전에는 이제 일본 브랜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 쪽 업계는 5월 달에 북미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은 미주 계약은 올 초에 이제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5월 달에 이제 장기 계약을 1년을 하게 됐었는데 쭉 보시면 계약을 하자마자 운임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참 어려웠었고요. 이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요 폭만큼 그대로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참 선복을 구하기조차도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선복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제 수요가 많이 감소돼서 보낼 짐이 없다라는 게 또 고민 아닌 고민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요 적색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계약인데요. 예, 타이어 회사들은 특이하게 이제 그 유럽 계약은 또 6개월 단위로 하게 됩니다. 예, 6개월 단위로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올 7월에 이제 계약을 하게 돼서 사실 이제 유럽 쪽 예, 그 운임은 크게 변동이 없었었는데 예, 여전히 좀 최근에 또 급격하게 이제 하락이 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라색 북미는 운임이 올라갔던 만큼 계약 때보다 그만큼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더 내려와서 참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시율 같은 걸 제가 이제 하나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올초 정시율 가장 이슈가 됐을 때 2023년 올 초에 3월 기준인데요. 머스크가 1등이었습니다. 이제 50%였고 제일 낮은 데가 한 20% 정도였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였었냐면 저희가 이제 배를 보냈을 때 이제 만약에 와나이 라인 통해서 보냈다라고 하면 머스크가 한 번 갔다 올 두 번 갔다 올 때 와나이 라인을 한 번만 갔다 오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같은 운임을 주고도 정시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시율 높은 선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내부적인 이슈였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시성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고요. 현재는 이 정시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이 높아졌지만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에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정시율이 많이 이제 떨어진 상황임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컨테이너에 어떻게 적재하시는가 이제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차곡차곡 이제 쌓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지그재그 적재라고 합니다. 이제 컨테이너 대당 물류비가 너무 비쌌을 때, 선복을 구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컨테이너 안에 최대한 많은 이제 타이어를 적재할 것인가가 이슈였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빡빡하게, 예. 2명이 안 되면 이제 3명이 이렇게 예, 합심해가지고 최대한 하나라도 더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40피트 컨테이너에 이제 적재를 하게 되고요. 이 40피트 안에 타이어가 몇 개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한 5초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보통 사이즈별로 다른데 작은 사이즈는 한 컨테이너에 한 900개 정도 들어가고요. 보통 일반 승용차는 한 600개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좀 큰 트럭 같은 경우는 한 500개 정도. 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소형 트럭, 아까 말씀드린 TBR이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패신저용, 예, 승용차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제가 한 거는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겁니다. 타이어를 컨테이너에 넣지 않고 벌크 선박에 넣어서 운송을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 초에 너무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예, 박스를 구하기 힘들었을 때, 선복을 구하기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타이어를 수출할 수 있을까? 예, 라고 했을 때 이제 중국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크선에 타이어를 적재를 해서 보내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 원양 항해용이 아니라 이제 뭐 이제 내륙 강을 통해서 짧은 구간 이제 운송하는 이제 경우였었는데 저는 이제 너무 물류비가 높고 선복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태평양도 이렇게 한번 적재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자라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수의 침수도 있었고 이 타이어를 이제 그 큰 벌크선에 넣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올 초에는 선복이 너무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벌크 예, 까지 이제 선적을 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는 이제 품질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벌크선에 적재하다 보면 품질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벌크선 적재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 초에는 이제 시황이 높아서 이제 선복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복을 못 구해서 이제 오히려 공장이 서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미국 같은 본부에서는 이제 제때 물건이 안 와서 판매가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든 예, 좀 선정을 해서 보내달라는 요구도 많았었고요. 하지만 이제 급격하게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전쟁 위험도 있고 금리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차를 관리하고 하면서 타이어 비용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도 안 들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유럽에서도 영국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30% 운전자들이 이제 돈 때문에 타이어 교체를 미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될 때는 이제 필수 이제 소비재 말고는 많이들 이제 조금 소비 지갑을 많이 닫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초와는 정반대로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아서 이제 각 공장에 타이어들이 적재가 되어 있고 컨테이너들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와는 정반대되는 이유로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이제 공장을 생산 중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정말 큰 이슈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그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미국도 여전히 지금 소비가 많이 증진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화주 입장에서나 선사 입장에서 최성수기인데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시황으로나 운임으로서는 가장 올해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는 결국 이제 올 초에는 이제 선박이 보내면 오질 않아서 제때 적재를 하지 못해서 그게 저희한테는 어려움이었었고요. 선사들에게 어려움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급격하게 운임이 떨어져서 하락이 되어서 선사들한테도 이 부분이 적지 않은 게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사들도 더 이상의 이제 운임 하락을 이제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투입되는 배를 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회사들마다 다르겠지만 TEU당 40TEU당 1,500이 이제 영업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00 밑으로 가는 순간이.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선사들이 이제 투입하는 배를 줄이면서 운임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해운 기관들에서 이제 발표했던 최근에 이제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코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중국 국경절 이후에도 이제 임시 결항을 시행을 하면서 운임 방어에 나섰지만 공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이제 큰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화주 입장에서도 느끼기에는 어떤 임시 결항이 뭐 상당한 규모지만 그게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이유가 화주들도 크게 내보낼 짐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 인텔리전스에서도 지금 뭐 결항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급 조절을 하고 운임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걸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 라이너에서도 이제 정 권역별로 이제 선사들이 이제 운임을 조정하는 걸 이제 막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직 그 효과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JOC에서도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올 초에 가장 운임이 많이 상승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선보를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게 이제 미국으로 나가는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대다수 유že 큰 선사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비수기 선대 운영 프로그램을 이제 조기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뭐 추수감사절, 미국 추수감사절에서 가장 이제 성수기인 상황이지만 지금 선복이 다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비상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어떤 모 선사 담당자를 만났었는데 저희 이제 나라에서 가장 큰 가전 업체 담당자를 만났는데 운임을 최저로 제공을 해도 지금 그 업체 담당자는 보낼 짐이 없어서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미 너무 많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임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지금 보낼 짐이 없어도 못 보낸다라는 상황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장이 쓸 정도로 지금 내보낼 물량이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여러 가지 이제 급변하는 물류 상황을 보면서 조금 저 나름대로 이제 바람이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 제 의견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좀 뭐 관계없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월 달에 이제 컨테이너 선사별로 이제 선봉량으로 순위가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나름대로 그 몇 가지 자료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머스크는 지금 뭐 해상보다는 육상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종합 물류 기업을 표방하다 보니까 선봉으로 따지면 MSC가 1등이고 쭉 보시면 아시는 대로 이제 순위가 저희 국적 선사인 HMM이 8위 정도인데 이제 대만 선사가 총 탑 11 안에 3개 선사가 이제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대만 선사, 한국 선사인데, 대만 선사가 선복 양으로 보나, 선복 양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탑 11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11개 선사로. 네, 그래서 이제 선복량도 3배고, 예, 매출도 한 3배 정도.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담당자들도 그렇고 선사 담당자 만날 때마다 뭐 지난 일이지만 만약에 한진해운이 아직까지 건재하다면 올 초에 그렇게 북미 선복을 구하는 게 이렇게나 힘들었을까라는 이제 한탄 아닌 한탄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진해운도 이제 미주의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뭐 대만이나 저희나 이제 경제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대만은 이렇게 큰 선사가 3개나 있고 저희가 이제 11위권 안에 선사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대만처럼 이렇게 유수 선사들이 아직 잘 버티고 있었더라면 파주 입장에서도 어떤 물류비에 있어서 예, 좀 타 국적 선사에 많이 지출이 안 될 수도 있었고 선복을 또 안정적으로 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국적 선사가 좀 더 커져 나갔으면 좋겠고요. 뭐 예전처럼 한진, 현대, 양강 구도로 갈 수는 없겠지만 SM 라인이라든지 다른 선사들도 좀 규모를 키워서 대만만큼 언제 따라갈 수 있겠냐마는 좀 안정적인 선복을 국적 선사를 통해서 저희도 많이 애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보도된 자료를 좀 점검해봤는데요. 전 세계 이제 포워더들, 이제 물론 저희도 선사들 계약으로만 이제 운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워드를 통해서도 예, 급하게 이제 물량을 좀 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 탑 이제 25 순위 안에 이제 LX 판토스가 이제 당당히 이제 160TU 해상만 놓고 보면 예, 기록을 하면서 탑 10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희도 이제 포워더 규모도 적지 않구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해상만 놓고 해상을 또 합치게 되면 순위가 조금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저희 국내 포워더들도 경쟁력을 뭐 해상도 그렇고 항공도 항공 비중이 높아지니까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국가별로 뭐 독일이 이제 12개 큰 상위 기업 중에서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국가별로 보면은 유럽이 한 50% 정도. 이건 해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운에서도 이제 예, 순위에 있는 선사들 중에 50%가 다 유럽이었었고요. 나머지가 한 아시아 정도 됐었어요. 대륙별로. 그래서 저희 담당자 바람은 뭐 국적 선사도 규모도 경쟁력 있는 국적 선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포워더 이제 경쟁력도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선사들이 이제 해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LNS라고 합니다. 로지스틱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도 항공을 하지만 동만 물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도 북미 선복이 부족할 때 북미 선복을 주는 순위가 해상 이외의 비용을 사용하는 포지션을 다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해상 비용이 아니라 트럭을 사용하고 항공을 사용하고 창고를 사용하는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거를 많이 사용하는 선사들한테 우선적으로 선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해상 서비스로만 저희가 이제 머스크라든지 이런 선사들의 선복을 확보할 수는 없고요. 그 선사들이 제공하는 어떤 다양한 외 육상 서비스, 뭐 그다음에 트레이드 렌즈라는 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야지만 또 유사시 그 수량이 급등했을 때 선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예, 이 자료도 하나 좀 특이해서 담아봤었는데 여기서만 보면 TU당 이제 영업 이익률은 HMM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봤을 때는 HMM 영업 참 잘했구나. 머스크가 거의 이제 순위가 좀 낮은데 그럼 머스크는 영업 잘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입장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머스크는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다양한 어떤 육상이라든지 LNS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건 아닌가. 또 HMM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투자를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황이 높을 땐 모르지만 이제 시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국적 선사들도 해상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터미널에 관한 발표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가 좀 이루어져서 불황 때 잘 견뎠으면 좋겠고요. 그런 바람에 자료를 마냥 기쁘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머스크 에어 항공이 이제
서비스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서 독일의 연구소, 미국의 있는 연구소를 통해서 일부 제품들이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HMM이 이제 원래는 현대 머천트 마린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HMM이지만 뭐 혹자는 한국 머천트 마린으로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얘기도 하는데요. 이거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HMM이 해군 미들랜드 마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해상뿐만이 아니라 항공 부분, 또 육상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를 통해서 내보내서 미국에서는 이제 또 HMM 육상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또 급하게 필요한 화물들이 있으면 HMM 항공을 통해서 서비스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HMM을 통해서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담아봤습니다. 이게 맺은 말인데요. 예, 지난 이틀 전에 저희가 HMM 여의도 사옥에 잠깐 미팅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있어서 참 인상적이어서 잠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담아봤는데요. 바다입니다. 예. 저는 참고로 고향이 지내고 학창시절 동에서 보내서 예, 바다랑 좀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예, 여러분에게 바다란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한번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바다란 뭐뭐입니다. 예. 나에게 바다란 새로운 축복입니다. 예. 저에게도 이제 바다라는 새로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향도 바닷가였고 아버지가 해군이어서 이제 해군이 되고 싶었는데 뭐 건강상의 큰 이유는 아닌데 그 건강상 이슈가 해군이 되지 못하는 이슈가 있어서 그럼 해운회사를 가야겠다 해서 해운회사에 쭉 근무를 했었었고요. 근데 또 바다를 통해서 이 모임도 만나게 됐었고 또 바다를 통해서 또 우리 지도 교수님, 김현인 교수님 통해서 해상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저에게 새로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MM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바다입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예, 여러분 모두가 저희 바다고 미래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가 원래 2주 전에 백강 때 제가 만들었던 건데 이제 이 모 회사가 창립 70주년으로 저희 바다 모임 100주년 하기 딱 백강 기념 딱 일주일 전에 이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 첫째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글날 기념으로 여의도에서 큰 불꽃 축제가 있대. 그래서 한글날이 되게 중요한 의미인가 봐. 근데 그 회사가 창립 기념일이 한글날이었거든요. 뭐 코로나 3주년도 있고 또 3년 동안 못하기도 했고 또 70주년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했었는데 저희 바다 모임 백강 사전에 뭐 사전 행사했지 않았나 싶어서 축하하는 의미로 예, 불꽃을 한번 담아봤었고요. 그다음에 저자의 대화 1권, 2권이 있는데 앞으로도 3권, 4권, 5권 네, 그 이상 예, 책이 더 만들어져서 저희가 나눈 얘기들이 또 이곳에 있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도 또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금호타이거 60주년에 이제 슬로건이 Always Go With인데요. 네, 저도 이 모임과 함께 하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선후배 분들과 함께 가면서 예, 바다에 관한 많은 지식들, 경험들 나누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바꾸실 때 힘드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은 타이어로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타이어에 대한 그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또 물류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좋은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그 최덕님 그 이제 고문께서 짤막하게 뭐 코멘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김준 선생님 와 계실 것 같은데 바로 강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덕님, 예, 고문님 짤막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금호타이어 이정훈 차장님 프레젠테이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 후배이기도 하고요. HMM.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나온 그 회사들은 제가 다 거쳤습니다. 한진해운 제가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현대상선 HMM 거치고 지금은 이제 삼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이어 업계도 저희가 한진해운 있을 때 뭐 현대상선 있을 때도 영업적으로 깊이 좀 인볼브를 하고 특히 이제 한국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금타, 한타, 넥타 이런 거 다 핸들링을 했고 이뿐 아니라 저희가 그 미국의 구디어 그리고 그 클레르 몽페랑의 그 헤드 오피스가 있죠. 미셸랑도 저희가 했었고 파이어스톤, 뭐 브리지스톤, 뭐
피렐리도 좀 핸들링 했었고, 제가 직접 가서 계약까지 체결하고 글로리몽팽이랑 이런 데는, 그래서 여러 가지 타이어 비즈니스를 많이 인볼브를 하고, 또 실제로 그 한진해운이 컨트리뷰션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류 관점에서 타이어 운송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특장점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이어는 이제 선적 이후에 장기간 좀 뭐 선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스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사로서는 나중에 클리닝이 다른 코모디티보다 좀 더 좀 자주 해야 되고 비용이 좀 발생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타이어는 좀 제품이 크고 좀 다량 생산돼서 한꺼번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톡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디머리지 디텐션 같은 게 많이 발생해서 그 선사들하고 좀 이런 푸는 문제도 있고, 선사들도 사실은 스토리지를 포트에다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보이스 밸류가 사실은 다른 커머디티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헌사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은 뭐랄까 이런 말씀드리긴 그런데 좀 계륵과 같은 그런 전쟁입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놓치기는 아깝고 많이 잡으면은 사실 수익이 좀 악화되고, 그래서 비수기에는 사실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카고의 의미로 타이어를 많이 잡는데요. 그래서 선사하고 타이어 업체가 악유 붙는 게 뭐 금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인볼 했었는데 뭐 나중에 디머리지 문제라든지 그런 걸 결국에 타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런 내고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어 업체의 뭐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주는 뭐 아까 1년, 그 구주는 6개월씩 어떤 중기 계약 이런 거 체결했는데, 실제 계약한 레이트와 스팟 레이트의 어떤 하락폭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물류비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계약을 위해서 높은 운임을 내고 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슬기롭게, 특히 이제 타이어 업체는 그걸 많이 좀, 이런 전자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보스 밸류가 높아가지고 프로핏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어느 정도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데, 타이어 업체는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금호 타이어는 더 그런 상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결이 좀 급선무라고 봅니다. 물류업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선사를 많이 푸시하고 해가지고 지금 전자업체나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는 트렌드를 갖다가 좀 어떤 그 벤치마크나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은 아마도 그 프로핏 창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딱 내리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금호 타이어 그 마크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가 있는데, 금호 타이어나 한타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 브랜드가 한국 건지 모릅니다. 옛날에 삼성이 한국 브랜드 모르듯이 금호라고 돼 있고, 한국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로도 안 가고 그냥 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이 브랜드 마크지 코리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타이어 업체들이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또 다 보면은 넥센만 빼놓고는 전부 다 옛날 우성이 있었죠. 전부 외국에 가서는 전부 저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자랑스러운 한국이었고, 멕시코 같은 데 가면은 실제로 금호에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어가지고 그걸 옛날 방송에도 나왔어요. 멕시코 방송에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 거기도 이제 점유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BMW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많은 그 회사들이 금호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유럽이 자동차의 나라인데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알아주고 있어요. 뭐 한국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넥센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한 10여 년 전에 금호 타이어가 한 10위권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었고, 물론 글로벌 리더는 구디어하고 미슐랭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구디어는 좀 처지고 미슐랭 같은 경우는 특수 타이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항공 타이어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점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는 거의 10위권 내에서 이렇게 좀 뭐 왔다 갔다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금타는 한 18위에서 이렇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 중국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은행 채권단들이 한 51%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마저 나중에 넘긴 것 같은데요. 또 지금 뭐 광주 공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뭐 중국 업체라 그러지만은 우리나라에 생산하려고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하고 법인세를 우리나라에서 내고 수출 실적은 또 우리나라에 잡힙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아리 그 교체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52%가 한국에 생산되지 않습니까? 주력 산업이. 그래서 비록 뭐 아이덴티티는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아직도 한국 기업으로 저희는 여기고, 그렇게 좀, 예, 그렇게 그걸 또 홍보를 해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이어업계, 우리나라의 타이어업계에 헌신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인정해 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시향 문제 많이 했는데 저도 시향 발표도 많이 하는데 저도 뭐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오늘도 사실 그 저 CMA 대표하고 뭐 낮에 골프 치고 이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사실 선사들이 좀 뭐 인지는 하고 있고 너무 드롭돼서 선사들이 이렇게 적자로 안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어떤 카운트 메저를 좀 채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방향이 됐든 이거 나중에 다시 피드백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예, 가지 아까 예. 여기서 마칠까요? 너무 말이 많아진 것 같은데 현대 쪽에 아까 그 프로핏이 많이 남는 이유가 제가 이제 조사한 거는 현대 쪽에 이제 트레이드 포트폴리오가 그 동사항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동사항로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23,000TU짜리 그 3배의 어떤 그 뭐랄까 유니트 코스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이제 해석되고 있고 HMMS도 같은 이유로 좀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요. 다음은 우리 그 조선일보의 그 막과 섬이라는 칼럼을 고정으로 그 기고하시는 그 김준 선생님을 모시고 좀 강의를 듣도록 그걸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 네, 김인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조선일보 독자인데